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오늘은 잠시 KYC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KYC 관련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많은 영상들을 좀 올려놓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KYC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똑같이 다 반복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잦은 실수가 일어나는 KYC 부분에 대해서만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제 생각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KYC에 동참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KYC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채굴 버튼을 누르시다 보면요. 기회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셔서 KYC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팝업 창이 뜨지 않았다 하더라도 브라우저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KYC 이 탭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KYC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신청 슬롯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률로 여러분들도 KYC 신청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웨스 스펜서도 그런 식으로 최근에 KYC 신청을 하였고요. 제 주변 분들도 파이 브라우저를 접속을 해서 KYC 탭을 하루에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았더니 KYC가 가능해졌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따로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이 KYC 탭을 눌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면 KYC를 진행할 수 있는 아이디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KYC를 시작하게 되면 입력창에 국가를 고르고 나서 아이디 타입을 고르셔야 하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3가지가 뜰 겁니다. 패스포트나 내셔널 아이디 카드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골라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KYC 통과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검증자 분들과 저도 얘기를 해보았고 저도 지금 검증자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권으로 KYC를 진행할 생각이면요. 패스포트로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으로 KYC를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면 내셔널 아이디 카드로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으로 KYC를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구분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영상 하단에 따로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다른 곳에 따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KYC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함을 적으실 때 언어 관련인데요. 나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나 한글로 입력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KYC 진행 중인 아이디에 적힌 언어랑 똑같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으로 진행 중이시면 당연히 여러분 성함을 영어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KYC를 진행하실 계획이시면 한글로, 왜냐하면 아이디에 한글 이름으로 적혀 있을 테니까요. 그것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YC 창에 이름을 입력을 하실 때 미들 네임이라고 하는, 즉 중간 이름이라고 하는 그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한국 분들이면 미들 네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름과 성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촬영을 하실 때 여권이 이 모든 면을 다 촬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뒷면은 어떻게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권은 이 한쪽 면만 앞면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뒷면 촬영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 앞면만 촬영을 하시면은 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권 사진 촬영을 할 때 빛 반사나 조도를 꽤 신경 써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여권 업데이트가 되어서 종이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사진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여권 사진 쪽에 형광등이나 조명등이 반사된 것이 그대로 사진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 반사광을 최대한 회피해가면서 최적의 위치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동 알고리즘에서 이 사진을 추출을 할 때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KYC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글 주소로
한글 언어로 아이디에 적힌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아이디에 적힌 주소가 현재 실 주소와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주소 기준으로 입력을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KYC 검증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KYC 제출한 아이디에 적힌 정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소란에 주소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에 적힌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신분증 앞면과 뒷면에 주소가 두 개가 적히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주소가 바뀌는 바람에 구주소와 신주소가 아이디에 적히는 분들도 있으시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주소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으로 KYC를 인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권에는 주소라는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글이든 영어이든 언어 상관없이 현재 살고 계신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창 마지막 부분에 아이디 넘버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혼란을 겪고 있으시죠? 여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여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이픈 기호는 넣지 마시고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면허번호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하이픈 기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KYC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틀리고 있는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KYC 신청을 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도 결과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무언가를 확실히 잘못 입력한 것은 아는데 왜 KYC 제 기회를 바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큰 실망과 분노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KYC 통과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아니면 똑같은 시기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KYC 통과 후에 검증자 신청에 통과를 해서 검증자 작업을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이 KYC 시스템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이 KYC 시스템은요, 절대 현재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검증 슬롯이 그냥 늘어난 상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봐왔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혼자 그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KYC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나 컴플레인들이 나왔었고 개발팀이 이것을 하나씩 수긍을 하고 그것을 고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복수의 검증자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자료를 공통적으로 다 통과를 시키고 있으니 이것을 다 잡아달라라는 또 알 수 없는 신고가 들어온 상태이면은 개발팀에서는 이것부터 일단 최우선적으로 과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을 점점 강력하게 그리고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아이디가 3개로만 지금 KYC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하죠. 하지만 해외에는 그 2배, 3배가 넘는 다양한 아이디로 지금 KYC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 과정이나 그 국가 법률에 관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단 제1의 또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전체 흐름을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KYC 통과 못하시는 분들 또는 검증이 딜레이 되고 있는 분들은 조만간 그분들의 데이터도 다 정리가 되어서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KYC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개발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학습 능력을 점점 이렇게 강하게 키워가고 있는 것 같고 검증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확장성 면에서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